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 경찰차 3대가 줄지어 섰다. 근처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김순자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신고 접수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차 방문했는데 3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게 설명했다. 형사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자 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웠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신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할머니, 박 형사가 안방으로 들어서자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잠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맥박은 이미 멈춰 있었다. 자연사로 보입니다. 큰 병환이나 외상은 없어 보이고요. 검시관이 소견을 말했다. 하지만 박 형사의 눈길이 천장 한 모서리에 머물렀다. 저기 뭔가 이상하네요. 천장판 한 귀퉁이가 살짝 긁떠 있었고 그 틈새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열어보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묵직한 가방이 나왔고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새 지폐 뭉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이거 얼마나 되는 거지? 젊은 경찰관이 헐떡였다. 대충 세어봐도 2억은 넘어 보입니다.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5만 원권 신권들이 고무줄로 묶여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양이 웬만한 은행 금고를 방불케 했다. 할머니가 이런 돈을 어떻게 해? 모두가 당황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부받아야겠어. 박 형사는 즉시 본서에 연락했다. 이런 거에게 현금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다. 더욱이 독거노인이 혼자 살면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천장에 숨겨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할머니, 신상부터 파악해보자. 김순자, 향년 78세.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웃들의 증언은 달랐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마다 근처 시장에 나가셨어요. 뭘 파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수사팀은 김순자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등본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1978년 할머니에게는 김철수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들의 행적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실종신고 기록을 찾아보니 담당 형사가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다. 1978년 7월 23일 당시 7세였던 김철수 군이 서울역 근처에서 실종됐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네요. 박 형사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혹시 인신매매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1970년대 후반은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어린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빈번했던 시기였다. 특히 서울역 일대는 그런 사건들의 온상이었다. 할머니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수사진들은 머리를 맞댔다. 거액의 현금을 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내야 했다. 혹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 CCTV부터 확인해보자. 박 형사는 수사팀과 함께 근처 상점들을 돌며 방범 카메라 영상을 수집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일상은 예상과 달랐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에서 나와 정릉시장으로 향했고 저녁 7시쯤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됐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뭘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릉시장 상인회장 이덕수 씨를 찾아갔다. 김순자 할머니요? 벌써 돌아가셨다니. 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참 특이한 분이셨어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뭘 하셨나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우리 철수 본 적 없냐고 물어보시곤 했죠. 처음엔 치매 기가 있으신가 싶었는데 정신은 또렷하셨거든요. 이덕수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40년 넘게 매일같이 시장에 나와 아들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7살쯤 되어 보였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할머니는 혹시 어디서 보셨으면 연락 달라며 명함을 나눠주시곤 했어요. 명함이요? 네. 직접 만드신 것 같았어요. 김순자. 아들 찾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써져 있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할머니는 가끔 상인들에게 돈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박 형사의 눈이 번뜩였다. 어떤 식으로요? 힘들면 이거라도 쓰라며 봉투를 건네시곤 했어요. 처음엔 다들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 우리 철수가 혹시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사팀은 할머니의 통장 내역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다. 출처는 다양한 부동산 임대료와 주식 배당금이었다. 할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하셨나 보네요. 젊은 형사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회계 담당 직원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매달 5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20년 넘게. 박 형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이면 12억 원이네. 그런데 천장에 숨긴 돈은 2억 정도고 그럼 나머지 10억은 어디로 간 거죠? 정릉시장 상인들을 전수조사해보자. 박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할머니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가 우리 애 수술비를 도와주셨어요. 떡볶이 가게 사장 오미숙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이 돈 쓰라며 봉투를 건네시더니 그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철수도 어디선가 아플 때 누군가 도와줬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생선가게 사장 박진우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할머니가 1,000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받을 수 없다고 했더니 우리 철수 엄마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대신 다른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시장 입구 꽃가게 사장 최영희 씨가 말을 이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 반찬도 챙겨드리고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시고 근데 정작 본인은 항상 낡은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수사가 계속될수록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1978년 인신매매범들에게 7살 아들 철수를 잃은 후 평생을 아들을 찾는 데 바쳤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작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할머니 방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낡은 일기장을 가져왔다. 1978년부터 시작된 일기에는 아들을 찾아다닌 발자취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1979년 3월 15일. 오늘도 서울역에 갔다. 철수 닮은 아이를 보았는데 다른 아이였다. 마음이 아프다. 1985년 7월 2일. TV에서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을 봤다. 우리 철수도 저렇게 누군가 찾아주고 있을까? 오늘 시장 김씨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고 한다. 병원비를 좀 도와드려야겠다. 199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철수가 살아있다면 24살이 되었겠구나. 결혼도 했을까? 손자 얼굴도 보고 싶다. 오늘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냈다. 우리 철수 같은 아이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 수십 권의 일기장에는 40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할머니의 후원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는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리스트는 놀라울 정도로 길었다. 정릉시장의 상인 30여 명, 근처 고아원 3곳, 노숙인 보호시설 2곳,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은 가정들까지 합치면 총 150여 명에 달했다. 할머니가 지난 20년간 도운 사람들의 규모였다.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네요. 젊은 여경이 감탄했다. 조사 결과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했고 고아원에는 매달 정기 후원금을 보냈다. 노숙인 시설에는 겨울용품과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기부했다. 정릉고아원 원장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말씀이세요? 전화를 받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우리 원의 은인이셨어요. 15년 전부터 매달 300만 원씩 후원해 주셨거든요. 아이들 교육비, 급식비, 겨울옷. 할머니 도움 없었으면 우리 원 운영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별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셨나요? 단 하나뿐이었어요. 혹시 김철수라는 이름의 아이가 오면 꼭 연락달라는 것. 매번 오실 때마다 7세 때 아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 닮은 애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죠. 노숙인 보호시설 따뜻한 집, 김 관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할머니는 겨울마다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길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 보면 우리 철수 생각이 난다며 혹시 철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오면 연락달라고 당부하시곤 했죠. 수사팀은 할머니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훗날 아들 철수를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 연락해달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할머니의 침실에서 발견된 낡은 서랍장 속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아들 철수의 사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7세 때의 실제 사진 외에는 모두 할머니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었다. 철수 10세 모습, 철수 20세 모습, 철수 30세 모습. 할머니는 40년 동안 아들이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왔다. 그 그림들은 서툴렀지만 모성애가 가득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1985년 5월 10일. 오늘 시장에서 철수 닮은 청년을 봤다. 가슴이 뛰어서 다가갔는데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라면 하나 살 돈이 없어 보여서 1만 원을 건넸다. 혹시 우리 철수도 어디선가 굶고 있을까 봐. 1990년 8월 15일. 광복절이다. 철수가 20살이 되었을 텐데 군대는 갔을까? 오늘 근처 군부대에 위문품을 보냈다. 우리 철수 같은 나이에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다. 철수가 살아있다면 30살. 결혼도 했을까? 손자 얼굴도 보고 싶다. 오늘도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박 형사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린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머니 방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실종아동 관련 신문 기사들이 떼곡히 스크랩되어 있었다. 40년간 모은 기사들이었다. 할머니는 혹시 다른 실종아동 기사에서 아들 소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매일 신문을 훑어봤던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 시장의 수호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야채가게 사장 정수님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제가 남편 잃고 홀로 새 아이 키울 때 할머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애들 학용품, 교복, 급식비, 그 많은 걸 다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정 씨가 계속 말했다. 조용히 다가와서 이거 좀 써라며 봉투를 건네시곤 했죠.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철수라는 애 보면 할머니한테 연락하라고 해라고. 정육점 사장 김대식 씨도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 우리 가게가 문 닫을 위기에 있었을 때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3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시더라고요. 이자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철수가 장사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갚으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나요? 됐다. 됐어. 대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너도 도와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이웃들 도우려고 노력해요. 시장 입구 철물점 사장 이재만 씨의 증언도 비슷했다.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우리 가게 단골이셨어요. 그런데 물건을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철수 찾는 전단지를 붙여달라고 하시러 오셨죠. 그리고 가끔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며 돈 봉투를 건네시곤 했어요. 전단지 말씀이신가요? 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철수를 찾습니다라고 쓰여 있고 7세 때 사진이 붙어 있었죠. 아직도 우리 가게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박 형사는 그 전단지를 보러 철물점에 갔다. 정말로 낡은 전단지가 구석에 붙어 있었다. 색이 바랜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의 손글씨로 철수야, 엄마가 여기 있단다. 꼭 돌아와라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팀은 할머니가 후원한 고아원들을 직접 찾아갔다. 사랑의 보금자리, 고아원의 박미경 원장은 할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부터 흘렸다.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 원의 최대 후원자셨어요. 15년 전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혹시 김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니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300만 원을 들고 다시 오셨죠. 왜 후원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나요? 여기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겠죠? 우리 철수가 어디선가 이런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박 원장은 할머니가 고아원 아이들을 얼마나 아껴했는지 설명했다. 명절 때마다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도 해드시고 생일인 아이들에게는 꼭 선물도 챙겨주셨어요. 할머니를 김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햇빛 노숙인 보호시설의 김철민 관장도 할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우리 시설을 후원해 주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과 이불, 난방비까지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후원하시면서 뭔가 부탁하신 것이 있나요? 네. 항상 말씀하셨죠. 혹시 김철수라는 사람이 오면 꼭 연락 달라고.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선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분들을 가족처럼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도운 모든 곳에 같은 부탁을 했다. 혹시라도 아들 철수가 나타나면 연락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 할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제팀 수사관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1980년대 초 할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눈여겨보게 되셨고 작은 땅들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하신 거죠. 투자 수익으로 번 돈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셨군요.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내역을 보면 들어오는 돈의 80% 이상이 후원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본인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생활하시면서 말이죠. 할머니의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 김치 몇 포기와 된장, 그리고 며칠 된 밥 한 그릇이 전부였다. 옷장에는 낡은 옷 몇 벌만 걸려 있었고 신발도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린 운동화 한 켤레뿐이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주셨다니.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할머니는 부동산 투자로 번 돈뿐만 아니라 틈틈이 폐지를 주어서 번 돈까지도 후원했었다. 새벽 5시면 큰 수레를 끌고 나가 동네 곳곳에서 폐지를 주었고 그렇게 번 돈도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다.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는 걸 자주 봤어요. 동네 슈퍼 사장 윤기남 씨가 증언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레 끌고 다니시면서 한 번은 왜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철수가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엄마가 편하게 살 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봉투에는 철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쓴 것으로 보였다. 사랑하는 철수야.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한 채 먼저 가게 될 것 같구나. 미안하다. 철수야.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1978년 7월 23일 서울역에서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천장 위에 돈을 숨겨둔 이유는 너를 위해서였어. 혹시 내가 돌아와서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말이야. 그 돈으로 가게를 하든 집을 사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엄마는 40년 동안 너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다. 그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어. 너도 어디선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였거든.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가 도운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렴. 그분들이 바로 엄마가 평생 만들어온 내 가족이란다. 혼자가 아니야. 철수야. 엄마는 저 세상에서도 너를 기다릴게.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읽던 박성우 형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40년간 아들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돌본 할머니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졌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편지 발견 며칠 후 박 형사는 할머니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릉시장 상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할머니는 1980년대부터 이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어요.
옆하게 과일상 사장 이춘재 씨가 회상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항상 손님들에게 과일 하나씩 더 주시곤 했죠. 우리 철수가 어디선가 굶고 있을지도 모르니까라고 하시면서요. 떡볶이 가게 사장 오미숙 씨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20년 전에 남편 사고로 홀로 아이 둘을 키울 때 할머니께서 매달 3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내 철수도 어디선가 이런 도움이 필요할 거야라고 하시면서 그 돈 덕분에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수사가 깊어질수록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 40년 동안 총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다. 인신매매로 아들을 잃은 상처를 혼자 품고 살면서도 그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할머니 집을 정리하던 중 박 형사는 또 다른 귀중한 발견을 했다. 40년치 일기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다. 1978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는 일기들이었다. 1978년 7월 24일자 일기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철수야, 엄마가 너를 잃어버렸구나. 서울역에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방송에도 나왔어. 온 서울을 다 뒤져서라도 너를 찾을 거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10년 후인 1988년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늘 종로에서 구걸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5만 원을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 혹시 우리 철수도 어디선가 굶고 있을까봐 무서워. 내가 도운 만큼 다른 누군가 우리 철수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1995년의 일기는 특히 가슴 아팠다. 꿈에서 철수를 봤다. 어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 괜찮아요라고 말하더라. 깨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 철수야,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 명단을 정리해봤습니다. 수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직접적으로 도움받은 가정만 127가구, 고아원과 보호시설까지 합치면 총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파일을 넘기면서 박 형사는 할머니의 체계적인 도움 방식에 놀랐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을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홀어머니 정미영 씨 45 가정에는 월 20만 원의 생활비와 함께 아이들 학용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했고, 장애인 김동환 씨 38에게는 직업훈련비와 창업자금을 도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는 한국어,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후원하는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셨어요. 동네 부녀회장 박영희 씨가 증언했다. 그냥 돈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차도 한잔 하시고 아이들 공부는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일일이 챙기셨죠.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할머니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도 했다. 할머니께서 저희 같은 홀어머니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미영 씨가 말했다. 월 1회씩 만나서 아이 양육 정보도 나누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할머니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의 보금자리 고아원의 김영수 씨는 지금도 할머니가 소개해준 다른 후원아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할머니는 저희를 철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주신 거죠.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김철수는 인신매매 후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고
1995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아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바로 그 시기에 철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다. 박 형사는 부산의 그 고아원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청산고아원의 원장 서해숙 수녀는 김철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철수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를 찾고 싶다고 말하곤 했죠. 서수녀의 목소리에 아픔이 배어 있었다. 17살까지 이곳에서 자랐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틈틈이 전단지도 붙이고. 그런데 그해 겨울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철수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정릉시장 근처까지 왔었다는 것이었다. 1994년 겨울 철수는 정릉시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아현동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다. 바로 그 시기에 할머니는 부산 지역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모르셨을 거예요. 아셨다면 4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실 수 없었을 테니까. 박 형사는 철수의 묘를 찾아가 작은 제사를 지냈다. 철수야,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단다. 엄마는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셨어. 김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은 정릉시장 역사상 가장 큰 행사가 되었다.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정릉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고아원에서 자란 성인들, 노숙인 시설을 거쳐 자립한 사람들, 할머니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한 가족들까지 이분들 모두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하네요. 동사무소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식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시장 광장에서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정릉시장은 전에 없던 장관을 연출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10시가 되자 시장 광장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엄마였어요. 사랑의 보금자리 고아원에서 자란 김영수 씨 35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를 읽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할머니 사랑을 전해주려고 해요. 조사를 읽는 그의 옆에는 같은 고아원 출신인 이연주 씨 32와 박민수 씨 29가 서 있었다. 셋 다 할머니 덕분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지금은 각각 간호사, 소방관으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철수를 도와주는 일이야라고요. 이연주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집 정리 과정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할머니가 40년간 정성스럽게 기록해온 도움 장부였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도왔는지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장부를 살펴보니 할머니의 도움 방식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다. 각각의 가정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했다. 또한 도움받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 금액을 줄여나가는 세심함도 보였다. 1985년 기록을 보면 김영희 집 남편 실직, 셋째 아이 출산, 월 15만 원 지원 시작, 분유값과 기저귀값 별도, 김 씨가 다시 일자리 찾을 때까지 1987년 같은 가정 기록, 김영희 집 남편이 치킨집 창업, 지원금 월 5만 원으로 줄임, 3개월 후 완전 자립 목표, 1988년
김영희 집, 치킨집 잘 되고 있음. 지원 중단. 대신 김 씨가 다른 어려운 가정 추천해줌.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일시적 도움이 아닌 진정한 자립을 도와왔던 것이다. 정릉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김순자 할머니 추모 기금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도와드리자는 취지였다. 시장 번영회장 김태수 씨가 주도한 이 기금은 첫 달에만 500만 원이 모였다.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죠. 시장 입구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사랑의 할머니 김순자를 기억합니다라는 현판이 걸렸다. 현판 제막식에는 할머니가 도운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광경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할머니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사가 들고 온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 담겨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내가 평생 후원해온 고아원과 노숙인 시설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숨겨둔 돈은 정릉시장 상인들 중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내 아들 철수를 찾지 못한 채 가는 것이 아쉽지만 내가 도운 모든 분들이 바로 내 가족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지침도 적혀 있었다. 고아원 3곳에는 각각 3억 원씩, 노숙인 시설 2곳에는 각각 2억 원씩 기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남은 재산은 정릉시장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유언장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리고 영원히 김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정릉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상인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돌보고 있고 할머니가 후원했던 고아원과 보호시설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수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매년 김순자 할머니의 날을 만들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바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오미숙 씨의 떡볶이 가게는 이제 순자네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이름을 걸고 장사하면 더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박성호 형사는 가끔 정릉시장을 찾는다. 할머니의 사진이 걸린 추모 공간 앞에 서면 그는 생각에 잠긴다. 진정한 범죄 수사는 악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런 선함을 발견하기도 하는구나.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생겼다. 사랑 나눔 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공간이다. 매주 새로운 글들이 올라온다. 새 아이 키우는 홀어머니입니다. 아이들 겨울옷이 필요해요. 위글 보고 연락드려요. 저희 아이들 입던 옷 드릴게요. 무료 수학 과외 해드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대학생이에요. 게시판 한가운데에는 할머니가 40년 전 붙였던 철수를 찾습니다. 전단지가 액자에 넣어져 있다. 바랜 종이 위에 적힌 내 아들 철수를 찾습니다. 1970년생, 키 120cm, 점박이 셔츠 입고 있었음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다. 할머니, 철수는 찾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만든 가족들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오미숙 씨가 할머니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가족이 됐어요. 사랑의 유사. 정릉시장에는 이제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년 7월 23일 철수가 실종된 날을 사랑 나눔의 날로 정해서 시장 전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행사를 연다. 할머니 추모 기금으로 장학금도 주고 무료 급식도 제공한다. 작년 행사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할머니가 도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다.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간호사가 된 이연주 씨가 자신의 딸 소연이 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연이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늘 들려줘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소연이는 할머니 사진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다. 무지개 위에 할머니와 철수 삼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철수 삼촌 만났죠? 이제 외롭지 않아요. 어느 따뜻한 봄날, 정릉시장에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상인들은 서로를 챙기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다.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시장에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그들을 보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도왔다. 이사 오셨으면 당분간 반찬은 걱정 마세요. 김치가게 사장 이정순 씨가 김치통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이웃이 어려우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우라고. 야채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채소가게 사장도 큰 봉지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받은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라고. 젊은 부부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오미숙 씨가 웃으며 답했다.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또 다른 어려운 분 도와주시면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김순자 할머니가 40년간 심어온 사랑의 씨앗들이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 철수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천장 위에 숨겨진 돈의 진실은 단순했다. 그것은 범죄 자금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정릉시장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박성호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할머니는 철수를 찾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매년 철수의 기일인 12월 15일이 되면 정릉시장 사람들은 모여서 작은 추도식을 연다. 할머니와 철수, 두 사람 모두를 기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 할머니, 철수 삼촌,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김영수 선생님의 딸 지은요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맙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정릉시장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평생을 보낸 이 작은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장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이 꽃피는 터전이었고 할머니의 영원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박성호 형사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집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텅 빈 집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40년간 철수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이 집안 곳곳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박 형사가 빈집에 대고 인사를 했다. 할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정릉시장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할머니가 찾던 철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만든 사랑의 가족들은 오늘도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김순자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도 없다. 김순자 할머니의 일기 중에서